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발사체를 띄우고 가장 많이 인공위성을 올리는 나라로 그런가요?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운이 좋게도 한중과기협력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중국의 그 발사체 그러니까 이제 장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쓰촨성의 그 시창이라고 하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밤 1시에 발사대 광경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 낮에 가서 보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한 그 발사체를 만들면서 옆동에서는 그 다음 달에 쏘아 올릴 발사체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얘는 오늘 쏠 거, 얘는 다음 달에 쏠 거. 이런 식으로 거의 매달 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냐면요. 1970년대부터 제가 아까 발사체를 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창정일로부터 2022년도까지 발사체만 보면은 저기 그러니까 505개가 쏘아 올려졌는데요. 그 중에서 2017년도에만 249번 쏩니다. 249개의 발사체가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매일 한 번씩 쐈다. 그리고 조금 정비하고 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공위성도 보면요. 7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지금까지 쏘아 올린 게 842개인데요. 그 중에서 2019년도에만 419개를 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하루에 하나 이상 쐈죠. 물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쏴서 올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럽고 굉장히 높은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발사체와 인공위성 쪽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네. 관련된 우주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의 우주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우주 정거장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주선 발사하고 그러면서 사진들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일단 중국의 우주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세요?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갔다라고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국의 우주 기술에 대해서. 네. 중국은 사실은 우주 기술을 1956년도부터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하다가 62년도에 중소 분쟁이 일어나면서 소련과 단절을 하고요. 그때부터 자체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람들도 죽고 실수도 하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60년 동안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올라온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한데요. 2011년도부터는 드디어 이제 우주에 우주 실험실을 짓는 이제 텐궁 1호. 네. 텐궁이 이제 하늘의 궁궐이란 뜻이거든요. 천궁이군요. 천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1호를 쏘아 올려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과 도킹 기술,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과 도킹 기술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완공시킨 게 2016년도에 텐궁 2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우주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요, 지상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서 만들 수 없는 신기술들, 중력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의 신기술 개발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보면은 뭐 우주 냉각 원자시계라고 해서 가장 초정밀의 원자시계들을 표준입니다. 이거는 표준이 정확해지면은 좀 더 정밀도가 올라가면서 모든 산업에 어떤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별 육종 같은 것도 합니다. 그 위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여하튼 이러한 그 오랜 기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미국하고 소련 이후에 세 번째로 이제 탐사에 시도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달의 뒷면에 가서 탐사를 하는 것들은 세계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 이끌어가나요? 미국은 이제 뭐 나사도 있고 요즘에는 저기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한데요. 뭐 중국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실은 우주 산업은 다 국가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양탄일성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말고 하나 더 해서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소련하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거에 국가기관으로는 어디가 있냐면요. 중국 항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항천국은 국가기관인데 지금도 있고요. 전체 어떤 그 우주 산업이나 정책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그전에는 사실 이제 국가기관이었는데 97년도부터 독립해가지고 개별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 항천 과기 집단 유한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업원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우주 기술에 집중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체제 안정이거든요. 그리고 우주 기술은 바로 국방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기술에 대해서는 56년도부터 시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군사 기술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상황에서 보면은 미중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쌍순환의 내수도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런 그 우주의 군용 기술을 갖다가 민수로 돌려서 지금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많은 돈들을 법니다. 네. 저희가 그 시창에서 그 발사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 재워주고 비행기값까지 다 대주고요. 보면서 니네 나라에 발사체 띄울 사람 있으면 여기다가 신청해서 우리가 대신 띄워줄 테니까 돈 내라. 광고용으로 갑니다. 그게 언제 때 얘기죠? 제가 본 게 2017년 말이나 8년 초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인공위성 그 2017년도에만 뭐 몇 개 이상 띄웠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돈들을 벌어서 이게 선순환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경쟁에 있어서 패권 경쟁에 있어서 군수와 민수를 갖다가 모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고요. 더불어서 올라가서 신기술들을 개발을 하면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좋은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